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월요일 정가 하주시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먼저 문재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네. 우선 김정숙 여사, 네. 김정숙 씨 관련 내용인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관광이 네네. 모디 인도 총리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리고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나요? 네.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예.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 그렇죠. 자, 하나씩 해보죠. 자,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행사는 사실 국가 원수를 초청할 만한 행사가 아닙니다. 허왕호 있지요? 예. 왜 그 허왕호가 가락국. 인도에서 가락국까지 와서 왕호가 되었다는 전설인데 그 전설을 기념공원. 기념하는 네, 기념공원 조성한다는 거예요. 조성한다는 그런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수반을 4개월 만에 또 초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빈 방문으로 4개월 전에 네. 이미 모디 총리가 델리에 이제 초청을 해갖고 아주 큰 행사들을 치러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이라고 또다시 초청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바로 인도 쪽에서 초청을 한 대상자는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내 장관이 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 인도에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인도 측에서야 대통령 부인이 온다는데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더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럼 오시라라고 했고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2천만 원 정도가.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그것도 전용기를 타고 기자들도 태우고 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억 몇 천만 원. 7천. 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다. 이건 당시에도 밝혔고 지금도 서로 간에 오고 간 그런 외교 전문만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해서 갔다가 한다면은 또 외교부에 그런 출장 보고서라든가 무슨 문서가 있어야 할 건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병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병도 수석이 혼자 나서서 방어를 합니다. 지금 그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거,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모디 총리의 지금 그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대통령이 갈 수 없으므로 영부인 단독 외교를 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당시에 문서를 다 깔아. 초청했으면 총청장이 그렇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연기한 그런 초청장, 공식적인 어떤 대통령 수반을 초청을 했다고 한다면 구두로 초청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식 문서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것을 또 출장 보고서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외교부에서 공개하면 끝날 일이죠. 예. 이 사건은 그 서울시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말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제는 묻어두고 있었어요. 형사 일부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셀프 초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회고록에서 첫 단독 영부인 외교라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딱 이 부분을 아주 지적하고 나섰더라고요. 당선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신승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위기에 닥치니까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지금 당선인이 밝힌 거는 이미 그때도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냐? 지금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갔다 오니까 배현진 의원이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이미 그 민주당이 이호 여사 예를 들었거든요. 예. 자기네들이 들었어요. 이호 예. 여사. 아니 봐라 이호 여사도 혼자서 미국에 가서 유엔 초청으로 외교 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이호 여사가 먼저 갔잖아요, 외교를. 예.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첫 단독 외교다라고 포장을 해서 거짓말로 지금 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이호 여사와 다른 점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호 여사 당시에 국가 대표 초청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 운동과 관련된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호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진짜 대표적인 여성 운동. 여성 운동의 뭐 대표적인 예. 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초청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 김정숙과 다른 점, 김정숙은 어떻게 했죠? 대통령 전용 기장을 달고 갔잖아요. 이호 여사는 민간 항공기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외교를 했다 그런다면 외교 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호 여사는 전체 외교 일정이 거의 다 회담, 아까 뭐 토론회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당시 초청한 인사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관광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 그 일정 중에 딱 하루만 누군 영부인 만나고 무슨 기념공원 가고 타지마할은 허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굳이 타지마할 아그라의 타지마할로 가서 타지마할 뒤에서 사진 찍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관광이고 누가 외교입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갔더라면 한 2,600 정도 들었는데 3억 7천이나 들었으니까 한 10배 더 든 거 아닙니까? 세금 낭비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배 시의원이 이 국고 낭비 이런 것을 걸어서 또 권한 남용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고발을 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아닙니까? 단독 혼자가. 외유. 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가는 김정숙의 꿈 하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4개월 전 모디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을 때 그때도 뭐 관광 많이 다녔습니다만 투덜거렸어요. 김정숙 여사가. 아유, 타지마할도 못 가보고 그냥 돌아가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꿈을 4개월 만에 혼자 가고 이룬 겁니다. 도정환 장관, 아이고, 너 가지 마. 내가 갈래 하고 끌어내리고 혼자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인도 타지마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숙 여사는 그 관광지 간 그 외교, 단독을 하든 아니면 부부가 함께 하든 그게 48차례라고 합니다. 2위, 3위가 권영숙 여사하고 김용 여사인데 다 5회, 23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갔고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우리가 피오르드 굳이 그리그의 유적지와 피오르드까지 갔어야 됐느냐. 자, 이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뻔뻔스럽게 단독 외교, 첫 번째 단독 외교라고 하는 바람에 김정숙 여사의 외유와 관련돼서 이제 다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정숙의 옷값, 그렇죠. 160벌이다. 그렇죠. 또 178벌이라고 전 했는데 구두도 뭐 한 번씩 사면 한 15클래씩 사버렸다고 그러네요. 성수동에 장인들 그런 구두도 사고 경주에 또 누비장 장인한테 가서 누비장한테 직접 가갖고 5만 원권으로 관봉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바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 그대로 썼다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다 특활비에서 나간 것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옷값은 왜 지금 또 부상이 됐냐 하면 최근에 단독 기사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다혜 씨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제2부속실의 실장, 하나는 의전을 담당했던 행정요원,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기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수상한 거래,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그런 굉장히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다가 당사자들이 누군지가 밝혀지면서 옷값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양이레나 씨입니다. 양이레나 씨는
사실은 양이네스 아닙니까? 양이네스요. 죄송합니다. 본명은 양이네입니다. 양이네고 예.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양이네스. 예. 양이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네스라는 사람은 원래 행정요원으로 의전 뭐 제2부속실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냥 별정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의전으로 갔는데 이 의전으로 가서 이 여성이 뭘 얘기했냐면 부친이 원래 디자이너죠. 유명한 양해일 씨라고 예, 유명한 디자이너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김정숙이 단골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디자이너의 딸이죠. 양이네 씨가. 그러니까 양이네 씨는 딸이죠. 이 사람이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부친과 함께 무슨 디자이너 회사를 차리면서 그 회사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 세계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스타일링을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 겸직 근무라는 것을 한 거죠. 코디네이터하고. 그러니까 이 김정숙의 옷을 5년 동안 내내 담당했던 당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유송화 씨. 제2부속실 비서관, 부속실장이 춘추관장으로 갔지만 이 여성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누비 장인과 구두 가게에 가서 직접 5만 원짜리 다발로 그것을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김정숙의 옷과 아주 밀착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타이에서 있었던 2021년도에 문다혜에게 거액의 돈을 왜 송금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유송화가 옷값이라든가 구두값 또 샤넬 그 유명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비용들을 관봉구로 이렇게 지불을 한 거 보면 특활비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양이네스 이 사람도 소속이 총무비서관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상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불하고 그럴 때 거기 특활비를 쓰려고 총무비서관실로 이렇게 소속을 둔 것 아닌겠느냐. 또 하나는 의상값이라는 게 그게 뭐 고무줄 값입니다. 그렇죠. 특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좀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뭐 5천만 원으로 부르고 2천만 원은 이렇게 문다혜한테 보낸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검찰의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돈은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없이 돈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안에 말씀하셨듯이 국특활비로 문다혜의 생활비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겸직을 했던 이 디자이너들의 어쨌든 채용도 해주고 대가로 또 옷도 사주고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대가들이 이 돈이 계속 도는 그런 어떤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사람의 그 전주지법 형사 3부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또는 소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김정숙의 옷의 단초가 지금 열리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판도라 상자가 진짜 열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SNS에다가. 그렇죠. 반박을 했고 또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무슨 저쪽이 비열하게 오면 우리는 뭐 품격이 해야 된다라는 미셸 오바마의 그 유명한 말을 인용도 하면서 차문이자 세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아들의 태블릿은 돌려달라라고 마치 이 검찰이 무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근데 검찰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절대 아들의 태블릿 PC는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창우 씨의 태블릿을 지금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의 댓글로 본인이 댓글을 달아서 자작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인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양이네스 씨를 지인이라고 양이네스 씨를 지인이라고 지인하면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지인한테 무슨 그 수상한 거래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했다고 검찰이 했는데 300만 원이다 하면서 정답 해놓고 예. 300만 원 예, 이렇게 3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하고. 또 얼른 지웠더라고요. 근데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으니까 싹 지운 거죠. 그렇죠. 수사의 단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을 겨냥해서 검찰이 가족과 지인, 고교 동창생, 심지어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탈탈 털어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등장하더라 해갖고 이창수 원래 전주지검에서 네. 전 남편이죠. 네네. 서창우 씨, 서모 씨,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수상한 금전 거래가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불거진 건 아니고요. 양이네스 씨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를 했고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문다혜 측은 바로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막 전주지검에 항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윤건영, 뭐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당선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느냐. 네네. 양이네스 씨는 국적이 파리인데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막 그렇게 출장을 보내달라. 뭐 이런 출장 식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전 사위 서창우 씨도 지금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이른바 타이 이스타 젯에 가서 전무로 근무를 했잖아요. 네. 돈을 받고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받고 네. 거기다가 이상직 전 의원이 거기에 생활비라든가 그 외손자죠. 네. 학비까지 지원한 게 다 드러났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대가성이 아니냐. 그렇죠. 중소기업 벤처지원공단 이사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공천. 전주울 공천까지 주고 이게 제3자 뇌물죄다. 지금 그걸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문재인까지 그렇게 수사할 경우 감당을 하겠느냐 해갖고 수사는 다 됐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 이 특활비에서 빼가지고 생활비를 주었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이상직하고 뭔가 물밑거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항공사 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굳이 타이 항공사의 전무로 가게 만들었다는 건 그저 그냥 월급 을 대신해서 먹고 살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묵혀놨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이 김정숙과 각종 관련된 비위 비리들. 이게 지금 터져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예요. 네네. 특히 이창수 지검장도 그 캐비넷의 오명을 검찰이 벗기 위해서는 네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캐비넷에 있는 그런 묵힌 사건들도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지시를 한 거 보면은 네네. 결국은 문재인과 또 이 문다혜가 스스로 지금 국힘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김정숙 특검을 활을 타오르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은 사실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쯤에 문다혜가 아버지가 또다시 표적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SNS에 또 그런 예고 글처럼 올려있지 않았습니까? 수사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직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한 사람은 알죠. 확실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했지만 사실 그게 당시에 이 가족이 얼마나 쫄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겠죠. 지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네. 경호처장까지 전부 소환 조사해갖고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문다혜나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 수사가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 것을 절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사인들까지 내세워갖고 방어벽에 나서려고 했는데 네. 이 상황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도 기사가 네. 이재명이는 모른 척 해버리네요. 이제 빠이빠이 해버린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문재인하고는 이제 거리 좀 둬야겠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 이 민주당 내에서 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무슨 적폐운운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쥐고 흔들어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막아보려고 한다라고 다 나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설 사람들 다 잘랐잖아요. 다 잘라버렸네. 지금 그러니까. 27명 남아 있는데 27명이 사실은 대차게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메신저들이 없어요. 아니, 윤건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 말이 그렇죠. 세지도 않고요. 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당? 이재명의 당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키기도 지금 복천 상황 상황인데 아니니까. 거기에 문재인까지 양쪽 전선으로 방어 라인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라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선 전선, 그러니까 방어 라인을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특검으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